저희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트렌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도시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선진국도 지금 여전히 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80% 정도 도시화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2049년도 정도 되면 90% 정도, 90%의 도시화율을 달성할 거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50% 이상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49년이 되면 70%가 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도시에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도시 자체의 이제 공간은 한정적인데 사실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 차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메가시티, 그 대도시에서 자동차 양이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 도시를 가지고 보면 미국 자체를 보더라도 미국이 보유하는 자동차 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서 이동 어떤 그 차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아직 서울 같은 경우 그 자동차 대수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패턴 그건 아닌데요. 실제로 그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서 그냥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점차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환경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수요를 예측하면 과거에 예측됐던 것보다 많이 이제 실제로 요즘은 감소된 추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 수요 자체는 정체될 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보다는 전 세계적인 공유 모빌리티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공유 이동 자체는 흐름이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유 이동 수단 자체 비율을 보더라도 그 일반 그 모빌리티를 제외한 자동차, 모빌리티용 자동차와 그 이외의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모빌리티용 자동차가 점차 증가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만 돼도 미국도 10% 정도, 유럽 국가들도 오히려 더 큰 15% 정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약 35% 정도는 어떤 모빌리티용 자동차가 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공유 이동의 추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하면 지금은 이제 전동 킥보드가 사실은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전동 킥보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 이륜차 또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해당이 되죠. 전동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70%가량 시장이 성장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20대, 30대들의 어떤 이동 수단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이동성도 분명히 부각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동 휠체어의 어떤 시장도 점차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시장 성장이 2030년에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전동 킥보드인데요. 전동 킥보드 시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2030년이 되면 2천만 대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이전 자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어떤 추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시장 규모는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게 사회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 2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8억 가구였다면 2030년도에는 3.9억 가구로 확대가 될 거고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뭐 전통적인 승용차, 4, 5인승 뭐 패밀리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좀 덜 필요한 방금 그림표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덜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일을 고령화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지금은 어떤 젊은이들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많이 포천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급증하는 어떤 고령 인구 이들을 위한 단거리 동네에서 동네를 이동하는 그런 이동 수단에 대한 어떤 수요도 또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시장의 동의는 규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대도시들이 도시 내에서 차량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 도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런던, 파리 같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발전된 도시 같은 경우도 그 혼잡 시간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시에서 뭐 쓰는 정책들은 당연히 도심에 들어왔을 때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뭐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뭐 가급적이면 차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비용이 단순하게 뭐 자동차 값과 뭐 유류비냐 생각했을 때 뭐 도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동차로 인해서 뭐 불편을 보는 많은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뭐 도시 어떤 환경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생각했을 때 도시 입장에서는 이런 자동차를 통한 어떤 뭐 이동보다는 뭐 대안적,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개인 이동 수단,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통한 이동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잡아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시장은 최근 들어서 크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만 해도 사실상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그 외에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시장 자체를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같이 이제 시장을 키워나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들과 협력을 잘해서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시장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활성화되고 어떤 도시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효과 등등을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질서 문제이죠. 여기는 이제 전동킥보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사실 이 이동수단에 이런 어떤 개인 이동수단의 무질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중국은 이제 전동 킥보드는 아니고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공유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는 자전거 무덤이라 그러는 이제 사회 문제까지 생겼죠. 그런 자전거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계속 방치가 되면서 결국은 도시에서 크게 뭐 쓰레기 더미, 무덤 형태의 쓰레기 더미로 이제 쌓여서 도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런 공유 서비스로 인한 도시 문제 어떤 이런 사회적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런 사회적 경험이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서비스를 좀 균형 있게 건전하게 이제 키워 나가려면 이런 무질서 문제는 업체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증가 부분입니다. 개인이 이제 보유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이용법이나 이런 게 잘 숙지된 상태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데요. 이 공인 서비스가 되면서 뭐 한번 눈에 보이니까 한번 타보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게 이동되는 뭐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킹란이라는 어떤 용어도 생겨가지고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운전자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사회 이슈가 되는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로에서도 인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서비스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킥보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킥보드는 그 법률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요. 그 소위 말하는 소형 오토바이류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 오토바이류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 자체는 25km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도에서 그러니까 일반 차량과 함께 차도에서 달리는 게 과연 뭐 차량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위해서도 안전한 수단인가라는 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느냐?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소 그레이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뭐 풀어나가는 단계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